9월 넷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추석 연휴 때문에 월, 화, 수가 휴장하고 이제 목요일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 화, 수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하는 강한 구조인데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0.5bp 빅컷을 하겠다,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더 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소폭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시가는 0.75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밀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5분봉으로 봤을 때 시가 대비해서 무려 1.5%나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한데요. 지난주에 했었던 방송 그대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반도체 업황은 역배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전장 기업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역배열로 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제가 유일하게 3달 내내 추천했었던 업종은 당연히 원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배열을 그리면서 어제자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반도체에는 업황이 좋지 않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나머지 전장이라든지 LG바이오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종들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하나만 3달 내내 추천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현재 마이너스 3% 하락 중,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8.9% 하락 중, 거기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5.7% 상승 중입니다. 그만큼 어떤 분들은 또 주식을 잘 모르면서 고점이니 어쩌니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던데, 현재같이 수급이 없는 장에서는 정배열의 강한 추세만이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역배열 같은 경우는 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지를 깨고서 또 다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나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하회하는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장은 위험한 상황이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모아가도 됩니다.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도 되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드가 한정적인 분들은 당연히 정배열의 강한 추세인 제약바이오만을 현재는 공략할 수 있다라고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제가 N자형 패턴도 사실은 이미 3주 전에 다 예측을 했던 대로 흘러갔고, N자형 패턴 바닥을 친 이후에는 소폭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투자자 수급 동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은 다행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역시나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 엄청난 매도세를 걷어들일 때가 투자할 때라고 말씀드렸었고, 내부 상황적으로는 당연히 금투세 유예가 확정되면은 현재 저도 뭐 시드를 평상시에 한 5분의 1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서 오히려 2배, 3배로 더 시드를 늘리려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확정은 사실 언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늦어도 10월 중에는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서 금투세 유예가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종목이 그 네. 다음날 18%나 올랐는데 이 네.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종목 잠깐 살펴보면은 촬영일은 9월 12일이었고요. 제가 비만치료제 대봉 LS와 이제 현대 로템 이 두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대봉 LS의 차트를 보시면은 추천 방송 그 다음 날인 9월 13일에 시가가 0.8%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가 16%까지, 그래서 약 한 18% 정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물론 뭐 시초가가 굉장히 높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의 영향에선 최소한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흐름이었고, 현재도 사실은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는, 기준 양봉을 깨지 않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재료가 남아 있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대봉에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비만 치료제는 저는 이미 작년부터 수많은 방송에서 계속 추천을 했었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은 현대 로템인데요. 당연히 대봉에리스하고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주입니다. 5조대의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방법이 다르고, 대봉에리스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 그냥 수급과 차트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라고 본다면,
이런 현대로템과 같은 경우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실적주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당연히 보시면은 3조 1,633억 원, 23년도에 3조 5,874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4조 1,9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1,000억대, 2,000억대, 4,000억대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모두 다 우상향을 그리는 강한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성장하고 수급과 차트도 좋아지고 있는 좋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종목을 선정할 땐 업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강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그동안 3개월 내내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굉장히 추천을 드렸었던 방산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추천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9월 12일에 추천한 이후에 그 다음날 0.8% 시작해서 종가는 4.4%, 그리고 오늘도 약 2.3%, 그래서 추천 이후에 약 한 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MSCI 편입 후보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에 오를 만한 종목 2개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업종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업종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그 안에서 내가 대형주를 할 건지 중형주를 할 건지 아니면 변동성이 있는 소형주를 할 건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데 결국에는 0.25냐 0.5% 하락이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0.5% 인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인하가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수혜주는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3개월 내내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수혜주 중 원픽은 당연히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역시나 그래서 오늘도 금리 인하 수혜감과 더불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사적 신고가, 거기에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바이넥스 같은 생물 다양성 협약 관련 수혜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처럼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 번 추천했었던 종목들이 역시나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현재 강한 추세고, 제가 2023년과 2024년도에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실적주 섹터 중에 하나는 미용기기, 의료기기 섹터인데요. 클래시스가 이제 그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 클래식스도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했었던 파마리서치도 오늘 4%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젤이라든지 뭐 TN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강한 추세를 그리고 있는 의료기기 섹터도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의료기기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다시 한번 2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제 휴젤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두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총 1위 기업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무려 74조고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2022년도에 3조 13억 원, 23년도에 3조 6,946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4조 4,686억 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22년도에 9,836억 원, 23년도에 1조 1,137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1조 3,709억 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0%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유보율은 5,432%,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은 100% 미만 63%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수 제자차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조건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트마저도 정배열로 강한 추세를 그리고 있고, 제가 지난번 매수 매도방에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하단에 가면은 박스권 하단을 지키는 걸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좀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돌파할 것까지 예상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총 70조가 넘는 대형주기 때문에 갑자기 이 종목이 뭐 10%, 20%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박스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4개월 정도 이루고 있던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에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기기 섹터의 휴젤인데요. 휴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이 순매수를 꾸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22년도에 2,817억 원, 23년도에 3,197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3,772억 원, 영업이익은 22년도에 1,014억 원, 23년도에 1,178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1,537억 원입니다. 시총은 3조 2천억대 중형주고 2023년 6월부터 약 1년간 정배열 우상향을 그리면서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지금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0선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물론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차트상으로나 뭐 차트의 이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휴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휴젤을 선정을 했고, 재료를 살펴보면 국내 보툴리듐 톡신 시장의 강제 휴젤이 후발주자로 뛰어든 스킨부스터 브랜드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제품 출시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뭐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9월 넷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의료기기 섹터의 휴젤,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실적주기 때문에 지난번 대봉LS와는 달리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은 더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지지를 살펴보면서 하락시나 조정시마다 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도 충분히 한 달 이상 모아가기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 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주린이들을 위한 강의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 주식 강의에서는 약 7시간 동안 이런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실적주를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모두 다 정리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10월 26일에 올해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의 내용을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주린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시수 제재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을 봐도, 무료 방송을 봐도 충분히 그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 가야 되는지, 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채널 멤버십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채널 멤버십은 크게 뭐 부자일길 같은 스윙 종목 방송, 그리고 매수 매도방 같은 이런 매매방 입장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월 2일에 스윙 방송 종목을 선정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사정 최고가, 휴젤도 선정한 이후에 약 10% 상승, 블루 엠텍도 선정한 이후에 약 10% 상승,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선정한 이후에 약 한 10% 상승, 이렇게 약 7종목 중에서 5종목이 상승을 했고, 이제 2종목 정도는 이제 횡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스윙 종목 방송, 내가 이제 매매를 매일 하기가 어려워서 스윙 종목으로 좀 끌고 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스윙 종목 방송이 있는 부자의 길 등급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으로 매수 매도 정보를 받으면서 시장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매수 매도방에 입장할 수 있는 젊은 부자들 등급을 관심 갖고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어려운 시장이지만 분명히 금투세 유예는 확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도 6월 달부터 약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금투세 유예가 확정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의 일부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기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